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왜 부채금융하고 지분금융이 아까 그 전에 이게 5번이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요거는, 내용을 따로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 금융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냐면은 공부를 좀 충분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바로 나오면 되는데 조금 안 되신 분들은 또 내용을 좀 보고 오는 게 낫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다 한 다음에 풀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1차와 2차의 저당의 유동화에 MBS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몇 차 시장이 이제 바꿔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와 2차 준비하시고. MBS라는 자체가 만만치가 않죠. 그죠? 이제 들어가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넘겨보시면은 요약집에도 어디에 그게 이제 박스로 돼 있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아마 교재 11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7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MPTS, MBB, MPTB라는 게 나와 있죠. CMO가 하나 빠졌긴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용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냐면, 자, 거기서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수취권?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은 뭐예요? 만약에 차입자가 대출을 했으면 그 장에 대해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걸 무슨 수취권이라고 한다?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해요. 자, 다시요. 원리금 수취권이 뭐와 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원금과 이자.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은행한테 가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자, 우리 민법에서 저당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뭐냐면 차입자가 채무행위 시 담보주택을 처분해서 얻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안타까운 게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게 좀 빠졌어요. 무슨 상환 위험? 여기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자체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콜방어라는 것도 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콜방어도 좀 제가 넣고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가는데요. 다시 갈게요. 자, 원리금 수취권은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면 뭐와 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리금 수취권이라고요? 원금과 이자.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차입자의 채무행위 담보주택에 처분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쪽에서 조기상환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조기상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제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인데, 자, 갑니다. 자, 일단 책에는 이자 위험이라는 것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럼 아까 이 차입자가 자기가 빌린 저당이자보다 시장이자가 하락했을 때 그냥입니까? 조기상환을 합니까? 그럼 조기상환하게 되면 만기 전에 변제됐다는 거는 은행이 위험하죠. 그럼 아까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자, 생각해 보세요.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 이자가 상승하면 오히려 조기상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기존 대출 유지하다 보니까 은행이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걸 이제 이자율 위험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자율 위험이라는 자체가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다 원리금 수취권을 진사가 져요. 근데 아까 저당권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저당권은 왜 설정했냐면 그냥이야 얘가 채무불이행할 수 있어. 그러면 담보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채무불이행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채무에 대한 것을 불이행하게 되면은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저당권 진자가 진자하는 것은 경매 절차가 간단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이 권리를 그냥입니까? 다 이 HF한테 넘겼죠. 그럼 얘는 또 그냥요 투자자한테 다 넘길 수가 있어요. 넘길 수가 있어서, 자, 저기 보시면 그 박스에 MPTS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거는 MPTS는 일단 이름부터 가기 때문에 따라서 패스라는 건 그냥요 다 넘겼어요. 저 권리를 다 넘겼기 때문에 투자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건 기출문제 풀 수 있는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채권에 대한 증권이지만 이건 지분형에 대한 형태예요. 지분형의 MBS라면, 자, 좀 전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그냥입니까? 다 투자자한테 넘겼습니까? 그럼 투자자가 안 위험할까요? 제일 위험할까요?
수익도 높죠, 그죠? 그럼 다 투자자한테 넘겨서 간다는 거죠. 그럼 원리금 채권을 받은 투자자가 아까 조기 상환 위험을 지겠죠.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을 진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서에서 왜 콜방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냥 넘겨보세요. 콜방어가 거기 아니고 넘겨보시면은 뒤에 숨어져 있더라고요. 콜방어가. 자, 뒤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의 콜방어라는 글씨가 있을까요? 콜방어 찾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굵은 글씨. 저당 투자자들이 은행이에요. 은행이 저당 채권에 대한 발행 기간에 조기 상환에 대한 방어를 콜방어라고 돼 있죠. 자, 이 저당 투자자가 자, 따라서 MBS의 투자자. 그럼 MBS를 투자한 사람이 있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저당 채권의 발행 기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죠. 그럼 얘가 조기 상환했다는 조기 상환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방어하는 게 무슨 방어? 투자자가 방어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자가 방어한다. 발행자가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조기 상환에 콜을 부를 수 있죠. 그걸 방어하는 게 무슨 방어? 콜 방어. 자, 그럼 들어보세요. 얘는 그냥입니까? 투자자가 위험합니까? 그럼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지죠. 그럼 콜을 불러도 방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분위기 안 좋아. 자, 그다음에 콜. 여보세요? 그러면 콜을 부른다는 거는 조기 상환이 왔으니까 조기 상환을 하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걸 그냥이야 방어해. 나 조기 상환 못 하겠다고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방어다? 콜방어. 발행자에 대한 조기 상환에 대한 방어를 콜방어라 그래요. 그런가요? 근데 이건 그냥요 투자자가 그 조기 상환 위험을 졌어요. 그럼 지가 그 위험 부담을 져야죠. 그럼 그걸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콜방어가 가능하다, 투자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자, 근데 MBB는 투자자한테 넘깁니까? 다 발행기간이 보유합니까? 발행기간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채권형 MBS 써서 자, 이거는 또 한글로 나올 수 있어요. 주택 모기지가 저당이고 담보부 채권이에요. 자, 이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발행기간이 보유한다. 그럼 넘겨요? 안 넘겨요? 안 넘기고 발행기간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누가 갖고 있다? 발행기간이 갖고 있어요. 그럼 발행기간이 조기상환 위험을 지겠죠. 그러면 투자자한테 조기상환이 안 오겠죠. 그럼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콜방어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본다면 MPTS는 그냥요 투자자가 가장 위험해요. 수익도 높고 얘는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이야 혼합형을 만들어. 그래서 MPTB와 CMO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요건 따보세요. 혼합형. 짜장면하고 짬뽕이 안 말리니까 짬짜면이 나오니까 잘 팔리죠. 그래서 혼합형을 하다 보니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패스가 아니라 따보세요. 페이. 아까 패스수라는 거 다 넘긴 거고 이건 페이만, 원리금만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보세요.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가죠. 원리금 수취권만 누구한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데 따보세요. 원투 저발. 그 원투라는 거는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투자가 조기상환 위험 지죠. 저당권은 누가? 발행기간이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의 스텝을 밟아볼게요. 자, 따보세요. 원투 저발. 자, 원투는 원리금은 누가? 조기상환 위험을 지죠. 근데 저당권은 누가? 그럼 얘는 콜방어가 안 되겠죠.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가 지니. 그래서 나온 게 뭐죠? CMO는 그냥요 다계층 채권이에요. 그러면 채권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러면 짬짜면이 아니라 여러 세트를 만들다 보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먹으니까 잘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조가 다양하겠죠, 그죠? 다양한 구조. 그러면 따보세요. 다계층 채권. 그러면 채권이 계층이 하나야, 여러 개야?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계층마다 트렌치라고 하거든요. 1트렌치서부터 8트렌치까지가 있는데, 그 만기가 다 똑같겠어요? 만기가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라면, 이자가 만기가 길수록 이자를 더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만기 이자가 더 세요? 예치시킬 때 3년 만기 이자가 더 세요.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높잖아요. 그럼 이자가 같다, 상이하다. 그래서 연 뭐 2.0이면 뭐 2.1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콜방어가 가능해요. 근데 장기 투자자일수록 가능해요. 누구 투자자일수록?
장기 투자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어차피 단기 애들은 그냥입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1년 이나면 나가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얘는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을 얘가 방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단기가 된다, 장기가 된다. 그럼 만약에 4년짜리는 기간이 좀 길죠. 그래서 너는 2년 이후에 콜. 그래서 콜 조건을 주기 때문에, 자, 장기 투자 대수로 콜 방어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야매로 콜 방어가 3글자라 그랬죠. 그럼 3글자 되는 놈만 콜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가능하죠? MBB하고 CMO만 가능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가지를 발행해요. MBB와 MBS에 대한 CMO가 우리나라에 발행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콜 방어가 몇 글자? 그러면 누구? MBB하고 CMO. 근데 CMO는 그냥이야, 다계층 채권이야. 만기가 같아, 달라. 장기 투자자만 가능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갈게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를 소리 나는 데 쓰면은 투자자죠. T가 들어가면 무조건 누구예요? 투자자. 발행 기간에서는 발의 중이에요. 그럼 B가 들어가면 다 누구죠? 발행 기간이야. 자, 이거 딱 발발이. 그럼 발행 기간만 들어갔지. 얘기 좀 해봐. 발발. 오죽하면 해, 내가. 힘들어 죽겠어. 땀도 나고 지금 미치겠어. 발발이만 들어가잖아. T가 들어갔어, B만 들어갔어. 그럼 다 발행 기간이 있잖아. 아시겠습니까? 야매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게 결혼의 현실이야, 얘가. 그러면 T는 투자자고 B는 발행 기간이죠. 근데 패스예요, 페이예요. 아까 원투 저발 있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리금은 누가?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 기간이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콜 방어가 돼야 안 돼. 왜? 얘는 되지. 왜? 장기 구간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이야, 발발이야. 다 누가 진다? 발행 기간이고. 뭐 교수님 뭐예요? 얘는 T지. 그럼 학교 다닐 때 TS는 그냥이야, 복수 체제야. 투자자 애들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 하는 것만 가지고 가세요. 칠판에 하는 게 시험 문제 거의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간다면, 자, MPTS는 저당권, 원리금 C권,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거 아시죠? 자,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원리금은 무슨 수치권? 원리금 C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저당권은 저당 처리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상환 위험이다?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그죠? 갈게요. 자, 그럼 MPTS는 투. 그럼 다 누가 지는 거예요? 투자자가 지는 거죠. 맞아요? 얘는 콜 방어 돼야 안 돼? 몇 글자가 아니니까? 3글자가 아니니까. 맞죠? 이 초과담보는 아직 보지 마세요. 지금 상태, 이거 야매도 심화 야매가 있거든요. 기초 야매가. 나중에 할게. 심야가 아니라 심화. 심화는 이거 문제집 가서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여기서 봐봐.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이야,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죠? 자, MBB는 발발이죠? 따라서 발발발. 다 누가 들어갔어요? 얘 콜방어 되죠? 이해 가셨죠? 따라서 초과담보를 원한다. MBB는 은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초과담보를 확보한다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그거만 보시고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제일 낮습니까? 이익도, 위험도 낮죠? 자, 이걸 잘 하셔야 돼. 따라서 투. 원리금 C권은 누가? 투자자.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투자자. 따라서 저당권 누가? 발행자가 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책에 가면은 머리가 굉장히, 얘는 투자자 콜방어가 되긴 되는데 단기야, 장기야. 장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수익이 중간인데, 제가 지금 이 문제 낸 게 제가 낸 게 아니라 타 출판사, 좀 대표적인 출판사에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야. 그럼 이걸 야매로 풀어야 되지. 풀어보세요. 스타트. 야매가 태어난다는. 자, 이론을 했으니까 야매로 갈게요. 자, 잘못된 거. 얘 콜방어 돼요? 야매. 어떻게, 왜 돼? 감사합니다. 패스스루죠? TS. 다 누가 가져가요? 그럼 다 투자자한테 위험보다는 조기 상환 위험도 되겠죠. 맞습니까? 얘 콜방어 안 돼, 왜? 그럼 트렌치별로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불가능이 틀린 거죠. 화이팅. 여기 안에서 나와요, 시험자가. 여기 안에서.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콜방어 돼, 안 돼? MPTS는? 어떻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주의하실 게 이걸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자, 따라서 CMO도 혼합형이다. 원투 저발이다. 그럼 원리금씨 거는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 갖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얘도 원리금씨 거는 누가 갖고 있다? 투자자, 조기상하는 투자자 지닌 거는 똑같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원리금치권 위험부담을 누가 진다는 게 맞아요? 투자자. 저당권만 발행기관이 갖고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가셨어요? 근데 책엔 좀 잘 쓰셨겠는데 너무 학문적인 접근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가보세요. 117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자, 제가 하라는 것만 펜 드세요. 하라는 것만. 일단은 MPTB는 그냥요 하나의 증권 형태예요. MBB와 MPTB는 채권 형태고, 자, 일단 원리금씨권과 저당권을 잡으셔야 되죠. 얘기 좀 해봐. 그럼 MPTS는 그냥이야 다 투투야. MB는 발발이지.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자, 따라서 원투 저발. 그럼 MPTB는 원리금씨권은 누구한테? 저당권은요. 요것만 가져가, 요것만. 지금 보고 계시죠? 바로 가시고. 그 다음에 MPTS는 원리금 이체가 왜일까? MPTS는 그냥이야 다 투자자한테 넘겼어. 그럼 매월 단위로 이체된단 말이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제 중간에서 현금 흐름이 동일하고 수수료 제외하고 이제 매월 단위로 이체하고, MBB는 그냥이야 원리금 채권을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 그럼 매월이야 6개월 단위로 가. 현금 흐름이 다르죠? 요거만 보세요, 요거만. MPTB까지 갈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MPTS는 그냥이야 투자자가 제일 위험해. 수익률도 높죠?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지금? MBB는 누가 다 위험해? 발행기관. 그러면 수익률은 제일 낮겠죠. 아시겠죠? MPTB는 중간 형태인데 MPTB까지 뭐 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럼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책이 또 중요하니까 11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15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갈게요. 자, 여기 이제 야매를 갖고 얘기할게요. MPTS는 그냥이야 모기지 패스야. 자, 이론도 가야 돼. 페이야 패스야. 패스는 다 넘겼다는 거죠. 그러면 갖고 있어, 다 넘겼어. 투자자에 넘겼단 말이에요. 이론도 가야 돼요. 맞나? 그럼 야매으로 갈게. 얘 콜방어 돼, 안 돼? 어떻게 알았지? 네 글자 아니 콜방 안 돼? 얘기해요. 다 누구한테 넘겼어? 그럼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 다 투자자한테 넘겼어? 투자자 위험하다는 거죠. 먹고 갔어, 이거? 그럼 가볼게요. 특성에 갑니다. 내가 하라는 것만 해. 1번 특성. 주택터당 채권에 관한 원리주권 지분권을 다 누구한테 넘겼어? 투자자.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매월 단위로 이체한다는 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번. 그럼 발행기관은 조기상환이든지 모든 위험 등을 다 누구한테 전가시켰어? 투자한테 전가시켰죠.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MBB는 자, 요거는 그냥이요 콜방어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일단 MBB는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발발이 갖고 있죠. 그럼 얘는 투자자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래도 특성이 일본에 가시면 저당 채권의 상환액에 대한 지분권과 그 소유권을 다 누가 갖고 있다? 발행기관이 다 보유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냥 부채 형태로 채권 형태로 이제 그 투자자한테 이제 판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걸 본다면, 자, 요거 아까 3번.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채무자로부터 수령하는 상환액과 투자자가 바로바로 현금이 동일하지 않죠. 바로바로 연결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때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럼 다 누가 진다는 거죠? 발행기관이 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자, MPTB는 그냥입니까? 얘는 혼합형입니까? 그러면 자, 얘는 콜방어 돼요, 안 돼요? 몇 글자니까? 원투 저발 아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갈게요. 특성이 보시면은, 자, 갑니다. 자,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1번 저당 채권의 상환에 대한 지분권은 투자자한테 이체한다 되어 있죠. 이게 원리금 수취권. 아까 원투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채무자가 채무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럼 처분 시에 얻는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저당권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보유하죠. 이렇게 하세요. 따라서 원투 저발. 원리금 C권은 누구한테 넘기고,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고, 발행기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만 보시고 CMO에다가 배포 쳐보세요. 이건 좀 갈게요. 자, CMO는 그냥요 다계층 채권이에요. 그러면 계층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크 추천해 드릴게요. 3번만 보세요. 개념에. CMO는 위험분산을 위해 만기 구조와 이자가 다양하다는 단어가 있어? 그럼 다양하다 나오면 그냥이야. 이건 CMO야.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를 트렌치라고 했죠. 복수 트렌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좀 건질 건 없어요. 다 이론 쪽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고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따라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기출 문제 위주로 가볼게요. 자, MPTS는 무조건 다 누가 가져가요? 투자자. 할 수 있겠어요? 얘는 발행기간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투자하고, 콜방어 안 되죠? 자, MBB는 다 누가 나와야 돼요? 발발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많이 바꿔서 나왔었어요. 나왔고, 자,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게 따라서 원투 저발. 원리금 C권은 누가 갖고 가요? 투자자. 저당권은요? 발행기간. 이거 암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투 저발이 가장 모의고사에서 헷갈려요. 그 원리금 C권은 누구한테 넘겼다? 조계상한 투자자지죠. 저당권 누가 갖고 있다? 발행기간. CMO는 하나의 계층이에요? 여러 계층이에요? 다양한 일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제 투자가 콜방어 되지만 단기, 장기 투자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 다계층이니까 또 고정, 유동이 또 될 수 있다. 그렇게 가지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다 기출문제 다 맞출 수 있으니까 학문적인 접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가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가시면은, 117페이지 가시면, 자, 이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에 효과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또 효과. 자, 효과는 금융기관의 효과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칠판. 자, 따라서 금융기관은 다 좋아진다. 대출 여력이 확대되죠. 현금화되니까 유동성이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유동성이 감소하고 자기 자본에 대한 현금 보유비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기관 위주로 가져요. 누구 위주로 가라? 그럼 금융기관은 그냥요 저당채권을 유동화했어요. 그럼 아까 한정된 자금이라는 단어 기억나나? 기억나야 할 텐데. 그러면 자 지금 117페이지 하고 있는 건 아시겠어요? 금융기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많은 자금이에요? 한정된 자금이에요? 많은 수요자한테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한정된과 많은에도 쳐보세요. 여기 바꿔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대출 자금이 장기 고정화되었다는 위험이 완화돼서 더 많은 주택 금융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주더라고요. 차입자는 차입기회가 축소되겠어요? 확대되겠어요? 그러면 또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의 부담 능력을 좀 또 높여서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게 좀 이것도 시험의 수요를 또 충족시킬 수 있고요. 자, 투자자는 그냥입니까? 투자 상품이 많아집니까? 그 투자 기회가 기업 축소된다, 확대된다.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된다 이렇게만 가져가시고 넘겨볼게요.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정부 입장은 자체적으로 금융시장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급을 또 많이 하면 주택 보급률이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럼 보급률도 확대되죠. 그럼 다 확대된다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아까 과제에서는 제가 아까 실판, 자, 제가 저당 수익률이 그냥이야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돼. 커야지만 이게 어떻습니까? 유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아까 콜방어 기억나시죠? 네, 콜방어. 그래서 콜방어는 이 투자자가 이 발행기간의 조계산에 대한 방어를 무슨 방어? 콜방어. 콜방어 몇 글자? 네 글자는 돼, 안 돼? 몇 글자만 돼? 그거만 잡아, 그거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1차와 2차 시장이 그냥입니까? 보금자리론입니까? 보금자리론은 요즘 출제가 잘 안 돼요. 옛날에 보금자리 나왔는데 지금은 주택연금이 잘 나옵니다. 무슨 연금이 잘 나온다? 그래서 그냥 보금자리론 들어보세요. 자, 아까 제가 했던 요 1차, 2차 시장이 저당 시장이 무슨 자리론? 보금자리론이에요. 맞나요? 그럼 이건 고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선량의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되고요. 자, 둘 다 부부 기준으로서 그냥에 대해 무주택자가 원칙이에요. 또는 1주택자도 가능하죠. 근데 그 내용적인 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요.
자, 부부 합산 연소득 아직까지 7천만 원 이하고 뭐 다자녀가거나 이런 것도 이제 보는데 참고하시고 찍어주세요. 그러면 대상주택이 나와요. 따라서 대상주택. 자, 보세요. 아까 MBS는 그냥입니까? 주택저당담보주권이었습니까? 주택저당담보주권이었죠. 주택. 보금자리론. 그럼 보금자리론은 상가야 돼? 무조건 그 주택이어야 돼? 주택이란 말이야. 대상주택 찾으셨어요? 그러면 상가 나오면 되는데 등기부등상 주택만 돼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가능하다. 단 얼마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까? 6억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자, 이게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 주택연금은 9억이거든요. 근데 얘는 원래 얘가 9억이었어요. 근데 6억으로 다운됐어요. 지금 조용한데. 그 왜 다운됐냐면 뭐냐면 2017년서부터 그냥입니까?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갑니까? 투기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금자리론을 자기가 살 집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막 산단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6억으로 인하시켰다. 융화시켰어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따 할 거지만 주택연금은 6억이에요? 9억이에요? 근데 얘는 6억 초과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죠. 그러면 5년 미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40년까지 한다는데 아직은 발표가 안 돼요. 40년까지 간다는데 30년까지 외우시고 최대 3억이고요. LTV가 70%죠. 근데 이것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대출금리는 따라서 고정금리. 자, 무슨 금리라고요? 고정금리. 아까 상환 방식이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 있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치기간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기해봐요. 근데 거치기간이 없어졌습니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없고 그냥 처음서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아까 다 배우셨죠? 체증식은 늙어야 돼, 젊어야 돼. 그래서 만 몇 세 미만, 40세 미만까지 선택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보금자리론이 잘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주택연금이 잘 나온다 그랬어요. 연금이죠. 그럼 얘는 역저당으로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자, 아까는 어떻습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젊은 층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중장년층들이 집을 가지고 연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별표 쳐보세요. 유력합니다, 얘가. 그래서 그 해에 항상 바뀐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찍어드리냐면 맨 밑에 대상주택의 공시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시가라 그랬어요? 제가 공시가격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유력해요. 유력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 뭐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업무 시설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찍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그 해에 바뀐 건 무조건 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플로우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억나시죠? 그럼 공사가요, 연금을 직접 줄까요? 보증 업무를 해줄까요? 보증 업무를 해주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일단 주택연금제도 연금같이 천천히 보면서 어떤 플로우를 볼게요. 주택연금제도죠. 연금제도.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 자격이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만 55세라고 돼 있나? 이게 60세에서 55세로 바뀌었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둘 다야 둘 중 하나면 돼. 둘 중 하나면 돼요. 찾았습니까? 옛날에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모두 다 55세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띠동갑이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 빨리 늙어야 그러면 안 되니까 둘 다야 또는이야. 둘 중에 하나만 넘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부 기준 9억 이하 주택 소유자인데 다주택자도 가능하겠죠. 합산 9억 이하인데 9억 초과하신 이제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2주택 8명 가능한데 참고하세요. 그냥 여기까지만. 주택 소유자냐 그냥이야 또는 배우자야. 몇 세 이상? 55세 이상. 찾았습니까? 요것만 좀 주택. 그래서 우리가 주택 연금 신청자가 있어요. 신청자가. 그럼 연금을 신청하겠죠. 그럼 아까 HF가 한국주택금융공사였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 연금을 수령해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은 먼저 신청을 했죠. 자, 그러면 가입 요건을 그냥 심사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가입 요건.
가입 요건을 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보증을 해줘요. 그냥 합니까? 보증계약을 체결합니까? 보증계약. 이 보증을 해주는 건 어떤 건지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보증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보증료를 안 내겠어요? 보증료를 내겠어요. 내는데 뭐 몇 %까지는 안기하지 마시고, 초기 보증료 내고요. 또 연보증료도 조금씩 내야 돼요. 연보증료.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저당권을 설정해요. 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저당권 설정해서. 그래서 A은행한테 보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요. 온라인으로. 자, 그래서 얘한테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자, 연금을 주는 거는 공사입니까? 은행이 연금을 줍니까? 얘랑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약정 계약을 체결해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죠. 대출 약정을 체결해서 연금을 수령해줘요. 그럼 연금을 직접 주는 거는 공사예요? 은행이 줘요? 자, 공사는 보증 업무를 하죠.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신청 자격까지 갔었죠. 대상주택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자, 공시가격입니까? 시가입니까? 공시가격. 찾았죠, 그죠? 그 등이라는 건 뭐 순서가 있긴 한데 그냥 공시가격 등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얘는 9억이죠.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되긴 하죠. 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에 한해서. 그 다음에 주거 목적인 오피스텔도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들어가고. 근데 업무용은 안 들어간다 그랬죠. 주거 목적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주거 목적이라면 그냥 해야 돼요? 주소를 거기를 옮겨야 돼요? 옮겨서 주소상이 있어야 되지만 이 연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도 되긴 되는데 전체 면적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면적이 몇 % 이상을? 이거만 갖고 하시고요. 자, 소유권은 당연히 연금에 대한 그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원소유자로 유지되죠. 사용과 처분도 고객 결함과 공사는 담보 확보를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한다 그랬죠.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근저당 설정하는 건 은행이에요? 공사가 설정해요? 공사가 설정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처음부터 이 연금 신청자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다. 아니죠. 얘기해보세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저당권만 설정한 거죠? 여기까지만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갑니다. 가시면은 보증기한이라는 게 있죠. 종신이 이제 사망할 때까지거든요. 또 이사, 이전의 주택담보주택을 변경해서 제공하는 경우 제외, 모두 이제 사망할 때까지. 1년 이상 미거주 경우는 이제 연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미거주 예외로 이제 요양 보양 가능한데 참고하시고요. 연금 지급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심 지급은 그냥 우리가 인출할 수 없고 그냥 매달 주는 거고요. 혼합은, 자, 따라서 인출이 가능하다. 몇 %만 가능해요? 50. 찾았죠? 만약에 이 분이 만약에 7억짜리 집인데 5억을 이제 연금을 타기로 했으면 만약에 50%의 2억 5천을 받으면 2억 5천만 받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확정기간이 정해진 거고 대출상한 우대 있는데, 자, 종신 갑니다. 아까 종신 지급은 인출해요? 인출이 안 돼요. 근데 혼합은 가능하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6번에다가 배포 쳐보세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매번 나오는 건데, 자금의 상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당연한 건데 보세요. 자,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이 일시상환인데, 자, 무슨 말이냐. 이 할아버지께서 연세 드신, 일단 5억을 담보로 했는데 4억 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냥이야 1억이 남았어. 그러면 아직 잉여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상속인한테 교부해 줘야 돼요. 1억에 대한 거는 상속인한테 주고 처분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5억을 담보로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장수를 하시네. 6억을 탔네. 그냥이야 1억이 빵꾸가 났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증 업무를 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그냥이야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거야 이거. 저도 이제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죠?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집값이 5억이다. 그럼 그냥야 한 10억은 타먹어야 돼. 올해까지 가야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올해 사세요. 사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금자리로는 고정이었죠? 근데 얘는 따라서 변동금리, 보증료라는 게 있죠? 초기 보증료, 연보증료가 있는데 퍼센트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그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교수님 그러시면 자, 우리가 시험이 10월 30일인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매달 바뀌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냥야 얘 퍼센트도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깊숙하게 안 내버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해에 그냥야 바뀐 건 내. 그러면 전 페이지 뭐 나온다 그랬어? 얘기해 보세요. 119페이지 뭐 나온다고 했어요? 대상주택 나온다 그랬어요? 시가예요? 공시가격이에요? 오피스텔 주거 목적 포함되죠? 이거 두 가지가 유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이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뀔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시험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주택연금을 그냥 해요. 지금 활성화하려고 그래요. 자, 왜냐면, 봐봐. 왜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뀌었냐면, 자, 강남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시가 9억 넘는 아파트가 적겠어? 굉장히 많겠어. 많아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인데, 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거 아시죠? 그럼 그분께서 한 30세에 계셨는데 지금 쭉 오시다 보니까 그냥야 이제는 소득이 없어. 주택만 있잖아. 얘기 좀 해봐요. 그분들이 그냥야 막 데모해. 데모해서 우리도 타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야 공시가격으로 바뀌었어. 공시가격은 좀 높게 냅니까? 좀 공시가격이 낮습니까? 그럼 거기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또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오피스도 해달라고 그냥야 데모했어. 작년부터 계속 데모했는데 올해 승낙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업무용은 된다, 안 된다? 어떤 목적에만 돼요? 그럼 이분이 그냥야 거기에 주소지가 있어야 돼. 등본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오케바리? 그래서 얘가 가장 유력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나왔으면 좋겠죠? 나오면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근데 별로 안 올리더라고요. 그죠? 합격하면 끝이야. 아이씨, 내가 언제 온 거야. 그래. 올려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2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금융의 조달 방법인데,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있나요? 리츠?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리츠. 리츠가 별표가 3개짜리인데, 자, 우리나라가 리츠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얘는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이제 투자해서법에 이제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그냥 사이드예요. 자, 그래서, 자, 가볍게 칠게 123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가볍게 볼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건 별표를 한 2개 정도만 쳐놓으세요. 자,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에 거쳐서 나왔다는 것은 출제 비중이 있죠. 그래서 요거부터 좀 보고, 자, 리츠는 좀 시간 걸리니까 다음 시간 넘기겠고, 자, PF부터 가겠습니다. PF. 자,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거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PF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밑에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자, 여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 대출이에요. 사업성이 담보예요. 그래서 이제 SOC 같은 사업에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데, 요즘 또 후분양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건설사에도 많이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보고 문제 풀고 좀 쉬었다가 이제 리츠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냥이다. 요거는 사업성이 담보다. 물적 담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PF는 프로젝트를 파이낸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나왔거든요. 프로젝트 금융.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천공항 가시면 고속도로가 나 있죠. 요런 사업. 고속도로가 이제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민자 유치로서 이제 PF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는, 자, 바다를 이렇게 고속도로 만든다는 건 그냥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단기 사업, 장기 사업.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대규모고, 그 다음에 장기 사업이다. 자, 그러면은 고속도로 가면 톨게이트비를 받죠. 그러면 미래의 수익성을 우리가 가지고 담보해 준다는 거죠. 고속도로나 우리가 터널 같은 미래의 수익성이에요. 장래에 대한 수익성이나 장래에 대한 우리가 수익성을, 사업성을 갖고 담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가 포스코라면 포스코에 대한 부동산의 물적이나
신용을 담보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하겠죠. 자,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스코가 이제 사업주다. 그래서 그 은행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골 그리는데 이 해골의 눈이고 내가 코고 입이에요. 해골이야. 이렇게 해골이 이렇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죠. 자, 여기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자, 그럼 왜 상처를 입혔냐? 자, 아까 사업주라는 포스코 회사는 자, 이 사업만 할까요? 아파트 사업도 할까요? 그럼 부도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이야 따로 분리를 해야 돼. 출자해서 자회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사업주 시행사로 뛰어들게 되면은 얘한테 출자해서 독립된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왜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명목상 회사.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나왔던 걸 공인중개가 뺏겼는데, 자, 이건 실체다, 명목이다. 그러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얘가 차주가 돼서 얘한테 자금을 줘요. 그럼 얘가 고속도로 사업을 하죠.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자금을 줬다는 거는 얘 물적 담보입니까? 이 고속도로의 사업성을 담보로 갑니까? 그럼 미래 수익성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톨게이트비 이익이 있으면 원리금은 상환하는데, 자, 이게 작년에 나왔었는데 보세요. 자, 프로젝트드 금융도 자, 따라서 부채금융에 들어간다. 왜 부채금융이냐면 들어보세요. 자, 얘한테 자금을 주면 얘한테 어떻게 돼요? 차용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채. 회사가 쓰는 차용증이잖아요. 그죠? 그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거는 채자가 빌릴 채자니까 그냥입니까? 타인적으로 빌린 겁니까? 그래서 따라서 부채금융. 그러면 그냥요 이자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지분금융이 들어간다, 부채금융이 들어간다? 부채금융. 요게 작년에 나왔고요. 자, 그럼 가장 이제 유력한 게 사업주 입장과 금융기관의 장점이 다르겠죠. 그러면 얘가 도산돼도 얘한테 영향 안 주고 얘가 도산돼도 얘한테 영향 안 주죠? 그럼 얘가 파산되거나 도산돼도 얘 자산이나 그 현금에 대해서만 어떻습니까? 소구하죠. 얘한테 채권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소구. 그냥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그럼 상환 청구할 수가 없죠.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를 원하겠죠. 제한소구를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다 하라 그래요? 여러 사업 주체로 나누라 그래요? 그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지급 보증을 해줘서 위험을 이제 분산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험은 줄지만 사업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왜냐니까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까? 그럼 사업주, 금융기관 입장 다 위험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 많이 나오는 게 따라서 부의 금융. 자 부의 금융은 자 따라서 장부의 금융. 자 그럼 부의 금융 효과라는 거는 자 포스코는 그냥입니까? 아파트도 만듭니까? 그럼 저 해운대에 대규모의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은 자 은행에서 돈을 땡기죠. 이게 지금 해보세요. 그럼 은행은 그냥요 장부 갖고 오라 그래요. 따라서 재무상태표. 그럼 여기에 부채로 기록되면 돈을 안 빌려주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장부 외 금융입니까? 그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돈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부의 금융 효과라는 것은 금융기관의 이점이다, 사업주의 장점이다. 사업주. 근데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요? 이게 대박으로 수익이 많아지면 이익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정보를 그냥에 대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정보가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관리를 시공사, 시행사 자체 계좌에서 해야 됩니까? 자금 관리를 따로 해야 됩니까? 따로 해야 돼요. 설날에 어머님이 세뱃돈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이걸 갈취해요. 별도 통장을 만들죠. 그래서 별도 계좌를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에스크로우, 위탁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밖에 없죠. 부동산 신탁회사라고 들어오셨죠? 거기 제3자한테도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자금의 우서 지출 순위를 여기서 보겠는데, 자, 갑니다. 자,
우리가 따보세요. 공사비는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그 원리금을 먼저 지불해야 되고 지금 지출 순위는 개발자의 사업주의 개발이익은 그냥요 나중에 가야 돼요. 그러면 개발이익이 먼저예요, 공사비가 먼저예요? 공사비가 먼저죠. 자, 들어갑니다. 자, 칠판 봅니다. 책은 제가 먹고 제 거 먼저 한 다음에 제가 볼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적이나 신용담보입니까? 사업성을 담보로 갑니까? 3, 4고. 자,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제한소구가 될 수 있죠. 근데 부의금융은 아까 장부의 금융 기억하십니까? 금융기관의 장점입니까? 사업주의 장점입니까? 사업주의 장점이고, 위험이 크고 수익도 높죠. 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증보험 다양한 주체를 참여하지만 또 사업이 지연되거나 더 비용이 나갈 수 있고요. 자, 은행은 그냥입니까? 정보를 공유해요. 그 정보가 대칭적으로 바뀌겠죠. 정보에 대한 비대칭 문제를 감수하겠죠. 자, 책에 갑니다. 책에 가시면 123페이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1번. 사업자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대출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입니까? 사업의 수익성입니까? 톨게이트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일종의 얘도 개발할 금융이니까 공급자 금융. 자, 그럼 원리금 상환은 사업 자체에 발생한 현금운에 의존하고 사업의 수익성이 장기적 안정적 고수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나 해외 건설 부분에 많이 이용했었어요. 자, 3번. 다양한 주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니까 이해 당사자의 위험이 분산될 수도 있죠. 자, 4번 배표. 해당 사업이 부도시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 무슨 소구? 비소구. 그럼 해당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채권 청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특정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므로 다른 사업과 구분이 되며 7번. 부의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그냥요 장부의 금융이에요. 그러면 사업자는 추가적인 부채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왜? 부채로 기록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사업주의 재무 구조는 현 상태로 그냥 유지되겠죠. 채무 수용 능력이라는 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해당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되기 때문에 자, 칠판.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문제가 그냥입니까? 감소를 합니까? 감소하죠. 정보를 대칭적으로 바꾸겠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데 참고하시고요. 장점은 개인의 신용도가 낮은 사업주도 사업의 수익성만 있으면 담보대출이 가능하죠. 다양한 사업주에 참여함으로 이해관계의 위험이 배분되겠고요. 수익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고, 프로젝트 금융은 어떻게 돼요? 위험하니까 기업금융비에서 금리 수준은 높겠죠. 그렇죠. 그럼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또 금융기관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단점은 아까 상황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죠. 그럼 이해관계사의 계약관계에 따른 절차가 그냥입니까? 복잡합니까? 지원 가능성에서 추가 비용이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갑니다. 요거 풀고 좀 쉬다 가겠습니다.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사업주가 포스코와 특수 목적 회사,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했죠. 금융 활용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프로젝트 상환 재원은 이 사업주의 모든 자산입니까? 모든 자산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니죠. 미래에 대해서 이 톨게이트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미래 현금운의 담보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부의금융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장부에 기록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재무상태표가 장부거든요. 그럼 해당 부채로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따로 관리하니까.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상식인데요.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됐어요. 그럼 채권 회수가 어렵잖아요. 그럼 대출기간에 채권 회수에 영향이 있겠죠. 금융기관이 부실로 이루어지겠죠. 그런가요? 자, 아까 제가 일정한 이 프로젝트 회사는 제가 이 명목상 회사라 그랬죠. 그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슨 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 법인세. 이게 처음에 감정평가시험에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지금 뺏겨버렸어요.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자, 자금관리를 사업의 자금을 차주가 임의로 합니까? 에스코로 해서 합니까? 차주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다음에 부동산 신탁회사 들어보셨죠? 그럼 얘네들이 에스코로 계정을 관리해줘요. 사업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몇 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정말